안녕하세요. 아프냥 아프지멍입니다. 오늘은 강아지와 사람 아이를 같이 키우는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요. 사실 이건 어떤 정보 전달이라기보다는 제가 실제로 12살 강아지와 4살 딸아이, 사람입니다. 사람 딸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느꼈던 점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보려고 해요. 강아지를 저희는 먼저 키웠으니까 강아지가 항상 삶의 중심이었어요. 항상 제일 먼저 고려 대상이고, 제일 저희 집에서 소중한 존재였고, 뭘 해도 이제 항상 1순위에 놓였는데, 이게 이제 사람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는 완전히 찬밥 신세가 되더라고요. 강아지가 이제 점점 소외되고 신경도 못 쓰고 막 미용 타이밍도 놓치고 뭐 애들 신경 쓰다 보면 잠깐만 내가 오늘 얘 밥을 줬나 안 줬나 막 까먹고 막 미안하니까 막 간식 던져주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냥 제 눈일 수도 있겠지만 제 눈에는 이제 강아지가 점점 이렇게 소외당하면서 조금 쓸쓸하게 보이고, 저희 집 강아지는 또 그 사이에 더 나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좀 안쓰럽게 생각되지만 사실 좀 신경을 써주기 힘든 상황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딸아이가 조금씩 이제 1살, 2살 먹어가면 이제 강아지에 이제 반응을 하기 시작해요. 왜냐면 자기가 태어났을 때부터 주로 옆에서 보이던 아이니까 그렇게 거부감을 갖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요 타이밍에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아기들은 이렇게 뭐든지 움켜잡는 습성이 있어요. 근데 이 힘 조절을 아기들은 못하는데, 강아지들은 이렇게 움켜잡는 것들 혹은 고양이들한테 이렇게 움켜잡는 거는 굉장히 통증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집 아이가 강아지 예쁘다고 이렇게 다가갔는데 힘 조절을 못해서 꽉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아지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를 물고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단계에 있는 집이라면은 아이가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한 번에 되진 않겠지만 이렇게 쓰다듬어 주는 거야를 반복적으로 알려주면 아이들이 이제 결국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 엄마 아빠가 조금 도와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아이들이 점점 이제 강아지랑 지내는 법을 익숙해지더라고요. 나중에는 일어나면은 이제 강아지한테 가서 먼저 인사하고 이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집 아이는 워낙 어렸을 때부터 강아지 고양이를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게 두려움이 없더라고요. 애들이 동네 강아지 고양이만 보면 다 달려가서 한 번쯤 이렇게 좀 친해져 보고 싶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집 아이가 이제 4살이 됐는데요. 이제 말도 잘하고 이제 제법 이제 사람 구실을 하죠. 근데 이제 이 정도 아이인데 저희가 일주일 전에 애기 강아지를 새로 분양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자기보다 더 애기가 오니까 저희 집 딸아이가 스스로를 이제 언니라고 표현하면서 언니가 뭐 해줄게, 언니가 뭐 해줄게 이렇게 하면서 막 이게 체크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이 참 이게 가족을 이뤄가는 좋은 모습인 것 같다고 자주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담도 사실 많이 받아요. 여자분이 오셔서 이제 내가 시집을 가는데 시댁에서 강아지 키우지 말라고 한다, 고양이 키우지 말라고 한다, 혹은 이제 내가 곧 애를 낳고 애를 가질 준비를 할 건데 우리 집이나 뭐 시댁에서 애를 갖지 말라고 한다, 이런 얘기들을 보통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이거 생각의 차이일 수 있긴 한데, 강아지나 고양이를 무조건 키우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그 강아지 고양이 중에서도 이렇게 특별하게 자신이 위협받지 않는 상황임에도 사람을 물거나 해치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라면은 사람 아이와 같이 지내지 않는 것을 저는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제일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거예요. 강아지, 고양이의 어떤 털이나 이런 물질들이 사람 아이에게 뭐 알러지나 아토피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안타깝지만은 같이 지내기 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뭐 미리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참 이럴 때 참 생리별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이 발생합니다. 이제 톡소플라즈마 요거 들어보셨죠? 이제 그 임신 준비하시는 여자분들이 보통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 고양이를 내가 키우는데 톡소플라즈마에 의해서 내 뱃속의 아이가 뭐 영향을 받을 수 있냐, 이런 질문을 보통 많이 하세요. 근데 이 실제로 이론적인 걸 좀 검토해 보면 실제로 사람한테 감염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고양이 톡소플라즈마에 대한 검사는 할 수는 있거든요. 동물병원에서. 검사는 보통 한 8만 원 정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강아지, 고양이를 못 키우게 되기도 하지만 저는 가능하면 같이 키우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시고 최대한 이별하는 일 없이 잘 이렇게 지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아프냥 아프지멍이었습니다.